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7월 27일 맞으면서 지금 전승절 기념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병사들을 전선군단과 후방군단에서 차출해다 지금 열병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각종 미사일이나 탱크나 포부대, 자주포 같은 것들도 나가지만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각 병종 부대들의 열병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 열병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이 안면마비가 와서 말이 오늘해졌는데 이 안면마비가 완전히 치료가 됐다면 연설할 것이고 치료가 안 됐다면 그냥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는 것으로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화질려서 북한의 모든 주치의들과 모든 유명한 의사들이 다 김정은 치료에 달라붙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를 진격할 때 남방지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이 남부 지역 러시아 국민들이 모두 프리고진을 열렬히 환영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가는데도 프리고진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이 프리고진과 기념 촬영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 많은 러시아 국민들을 봤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이 모습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총포탄이나 미사일로 프리고진의 용병부대를 전멸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보림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시 지방군단이 됐던 전선군단이 됐던 이 최전방 전선군단에는 1군, 2군, 5군이 나와 있죠. 이 4군은 최전방 군단이지만 최전선 부대로 치지 않습니다. 이 집단군이라고 하는 1집단군, 2집단군, 5집단군이 강력한 북한의 주력군인데 이 중에서 한 개 군단이 평양으로 진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주민들, 이 부대가 통과하는 주민들은 어떤 행동과 모습을 취할까요? 북한, 이 러시아 국민들처럼 프리고진을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고 엄지손을 흔들어 줄까요? 북한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이 다른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사회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독재 권력을 쓰고 자기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 권력을 쓰고 자기 종족들을 독약으로 또 무슨 이 화학약품으로 제거한다고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러시아 국민들만큼 혜택이 받는 국민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러시아 국민의 마음을 사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장기 집권 기간 중에 80%의 지지를,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복지 정책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김정은에 대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그리고 정치 사상 교양 사업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북한으로 진군하는 집단군이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김정은 측군들을 제거하고 그런 승산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도 아마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김정은이 가만히 푸틴 대통령처럼 모스크바로 진격하도록 또 평양으로 진격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평양은 철저하게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집단군이 들어와도 이 집단군을 괴멸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어진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방어사령부, 평양시 수도방어사령부가 있고 평양시 수도경비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위사령부도 북한 외곽, 평양시를 지키는 외곽 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는 호위사령부뿐만 아니라 호위국도 있고 또 당주항인의 호위처가 있고 또 국무위원회 경무국이 있습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철저하게 북한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대가 들어와도 그렇게 쉽게 북한 평양까지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까지 진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과 탱크와 비행기로 아마 이 부대를 괴멸시키든지 전멸시킬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3년도에 있었던 육군단 사태를 보게 되면 바로 육군단이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개 군단이 똘똘 뭉쳤지만 그 육군단장 김용춘이 자기 부대 병사들과 장교들을 배신하고 김정은에게 편에 섰기 때문에 육군단의 무장봉기나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 개 군단이 진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집단군이고 지방군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정치 장교들이 수백 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 장교들, 군단 내에는 보위부,
그리고 군단 내에 있는 정치위원과 그 정치위원 산하에 있는 정치 장교들, 이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진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그들을 모두 마음을 움직여서 진격한다고 해도 북한의 김정은은 푸틴처럼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진격할 수 없지만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전개되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착각에 빠져 한미일 동맹을 깨고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서 전쟁 명령을 내린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전방에 나와 있는 장군들이나 후방에 있는 장군들도 한미일 군사력을 상대해서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이 모든 것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다시피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핵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핵을 쓰게 되면 핵에 의해서 그 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북한의 고위 장군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